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이렇게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요. 지난주에 우리 안 했던 거, 저 금쟁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인데, 금쟁이가 지금 보면 216페이지 거의 안 했죠. 216페이지. 요 양을 보게 되면 금쟁이가 한 문제 나옵니다요. 그런데 이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해서는 안 될 행위 해가지고 금쟁이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전체가 금쟁이. 근데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금쟁이 중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란행위 이렇게. 다 금쟁이에요. 그러니까 금쟁이 중에서 요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시험에서는 교란행위다 아니다 요것이 중요한 출제거리예요.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교란행위가. 금쟁이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교란행위가 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차피 할 거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지금 정신이 좀 말짱말짱할 때 교란행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란행위는 여러분들은 어디 보시면 되냐면 22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지금부터 교란행위가 몇 개냐면 총 7개예요. 7개. 7가지. 그 다음에 교란행위를 뺀 금쟁이가 요게 또 7가지입니다. 전체 금쟁이는 몇 개게요? 14개. 14가지죠? 14가지입니다. 전체 금쟁이는 14가지. 그 중에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7개. 나머지가 7개.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체 과일이 14개인데, 딸기가 7개면, 사과는 몇 개냐.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웃음이 나왔더니. 우리 애기들 옛날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거 막 사과 그려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습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했던 기억이 나네. 자, 교재 중에서 지금 229페이지 보시면 다이아몬드 8번 있죠. 그거 볼 건데 그 총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 건데 읽어보기 전에 칠판을 잠깐 보셔야 돼요. 읽기 전에 이해를 하시고 읽어보게. 시세 조작이라고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 있는데 실제 시세가 9억밖에 안 돼요. 근데 자기 아는 사람을 모아. 그래서 계약서 10억짜리 계약서를 쓴 거예요. 10억짜리 매매 계약서를 쓰고 이 가짜지. 그래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요.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거래 신고를 갖다가 관청에 하는데 그때 10억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실제 매매하지 않았는데 원래 시세는 9억밖에 안 되는 걸 10억에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올려.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손님이 오지. 이 아파트 32평짜리 얼마예요? 하고 오면 이 사장님이 1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10억이나 돼요? 제가 듣기로는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장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실거래가 사이트에 10억으로 찍혀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 입장에서는 이걸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린 요 가짜들 있죠. 가짜들. 이 가짜로 계약서 쓴 사람들은 이 계약을 올려놓고는 자기들끼리는 해제를 해요. 깨요. 그러니까 진짜 거래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올리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손님은 이걸 보고서 어이구 많이 올랐네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10억에 또 도장을 찍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손님이 또 와요. 32평 아파트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요새 10억 정도 됩니다. 막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10억이나 되냐고. 아이, 사장 잘 모르시네. 요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요. 하면서 두 개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진짜구나. 해서 또 도장을 찍어. 그러면 이제 막 쌓이죠, 이렇게. 그럼 그 아파트가 원래는 9억짜리인데 10억으로 거래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것을 시세 조작. 누가 한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그 아는 지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꾸미는 거지. 이걸 시세 조작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읽어볼게요. 시험에는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조문이. 읽어보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형광펜을 칠할 곳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줄여서 얘기할 때는 시세조작 이렇게 하죠.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다. 이렇게. 뒤에는 뭐 그저 그렇고. 자, 이런 거고요. 좀 넘겨보십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설명을 듣고 읽어볼 거예요, 조문은. 시험에는 조문이 그대로 나오니까요. 조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면 돼. 의미는 여기 보면 단체 담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모여서 회식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 부동산 사장님들이에요. 회식을 해요. 모여가지고 이제 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건물주 얘기를 합니다. 이 건물주 A가 있는데 이 사람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이거지.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갑으로. 갑질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되면 중개보수를 그렇게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룸도 갖고 있고 빌라도 갖고 있고 상가도 갖고 있는데 부동산 부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부동산이 많으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얕잡아 보면서 복비를 안 주려고 그러고 복비 받으려고 그러면 딴 데 가겠다고 하고 그렇게 갑질하니까 막 이분들이 막 울분을 토로하는 거지 막. 응? 그래서 이제 술김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개 안 해주면 자기가 어떻게 원룸을 세를 놓고 빌라를 전세를 놓고 그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건물주 갑의 물건은 중개해주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물건은 우리 취급하지 말자고. 담합이죠, 담합.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여기 지금 써놨습니다만 여기 나온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머리를 쥐어뜯고 있죠. 이 사람이 여기 지금 개업 공인회사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회원업소가 아니야. 피회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비회원인데 와가지고 막 열심히 막 전단지 뿌리고 하면서 열심히 막 영업을 하고 작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꼴보기 싫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비회원인데 우리 껴주지 말자. 저 사람이랑 우리가 공동중개하면 안 돼. 공동중개하는 회원이 있으면 징계를 매길까 이렇게 된 거야. 하지 말자고. 공동중개를. 그래서 요 비회원업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왕따. 그게 뭐예요? 두 번째, 담합. 여기서 단체는 누구의 단체죠? 부동산 사장님들의 단체가 담합을 하는 거예요. 특정 물건은 중개해주지 말자. 여기 피회원하고는 공동중개하지 말자. 이거. 자, 읽어봅니다. 또 23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법 33조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제 세 줄 읽어볼 겁니다. 개업 공인회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9번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의 동그라미요. 글에다가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해의자 요게 이제 비회원이에요.
이해의자와 공동중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시험제는 요 조문 그대로 나올 거니까 이거 나오면 요 그림이 떠올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교란행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지만 우리끼리 할 때는 뭐예요? 교란행위. 줄여서 너무 기니까. 자, 교란행위가 총 몇 가지 있다고요? 7개. 7개. 최근에 다 생긴 것들입니다. 7가지가. 그러니까 원래 금쟁이는 7개밖에 없었어요. 7개가 늘어난 거지. 그래서 시험지에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근데 교란행위 중에서 나머지 5개가 요 그림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례를 설명드리고 조문을 읽어볼 거니까. 시험지에는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사례 나오지도 않아요. 자, 이 분여회가 있어. 그런데 분여회에서 이 자신들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실제 시세는 한 9억밖에 안 가요. 아파트가 32평이.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다 안내문, 협조문 이거 보내요. 그래서 광고 올릴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10억 이상으로 광고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 분여회에서. 누구한테?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그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앞으로는 광고 올릴 때 우리 아파트 30평짜리를 9억 뭐 이딴 식으로 올리지 말고 10억 이상으로 좀 광고 올려주시라.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안내문을 보내고 협조하지 않으실 때는 하면서 끝에가 점점점 하고 끝나. 말을 다 안 해요. 일종의 뭐죠? 협박이지, 협박. 그럴 시에는 우리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는 거예요. 10억 이상으로 좀 광고 올려주세요라고 협조문을 보내는 거라면, 안내문을 보내는 거라면. 그러면 걸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게 5개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요. 231페이지. 5번이에요. 5번. 자, 읽어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높게 표시 광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높게 좀 광고해 주세요 사장님들. 이걸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뭐 했다고요? 유도하는 거지. 요 둘째 줄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높게 표시 광고해 주세요 사장님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안 해주시면 점점점 그거라고요. 강요하는 거라고요. 자, 요거 칠판에서는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게 5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밑에 거 보세요. 분여회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안내문을 보냈더니 갑이라는 부동산 사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래서 10억, 10억 2천, 10억 5천 막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럼 분여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장님이 그 어떤 사장님보다 협조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다음부터 아파트 팔 일 있으면 갑 중개업소에만 내놓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 사장님이 아주 멋져. 잘생겼고, 그래서 사장님이 협조적이니까 거기에만 내놓읍시다 하는 것이 이게. 그럼 반대로 이제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죠. 비협조적이야. 그래서 보니까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 아무리 그렇게 돌려도 뭐야. 아니 시세가 9억인데 무슨 10억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유지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워 죽겠죠. 그래서 분여회에서는 이 비협조적인 사장님한테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절대 가지 마자 우리. 거기 망하게 만들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만 내놓자고 해서 다른 부동산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고요. 여기 내놓지 마자고 해서 여기 부동산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면 지금부터 읽어봐요. 왼쪽 페이지 1번 보십니다.
제일 아래 1번.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단톡방 같은 걸 이용해서 특정 개업 공인회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한다. 특정 여기요. 특정 개업 공인회사 등의 여기가 핵심이요. 요 얘기죠 지금요. 동그라미 1번이요. 1번이 여기죠. 요 얘기죠. 특정 개업 공인회사 등에 대해서 중개 의뢰를 뭐요? 제한하자. 이렇게지. 1번입니다. 1번. 자, 오른쪽에 2번 갑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회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개업 공인회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둘째 줄에 특정 개업 공인회사 등에게만 중개하도록 의뢰하도록 유도 여기에 칠판에서는 요거죠 요거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협조적인 사장님한테만 내놓읍시다 이런 얘기죠. 요거 2번 여기 1번 그쵸? 다른 데를 절대 밑줄 그으시면 안 됩니다. 책이 막 거의 중복 서술된 게 거의 막 2번, 3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나올 때마다 다 밑줄 그어버리면 다 밑줄 그어야 돼요. 제발 믿으시고. 그 다음에요. 3번 했습니까? 3번은 아직 안 했죠. 자, 보세요. 요 그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분야에서 이렇게 협조문을 보냈는데도 협조적인 사람도 있지만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랬을 때 자기들끼리 또 단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내놓을 때 이 가격을 부동산 상임이 결정한다기보다는 내놓은 사람이 얼마에 팔아주세요 해서 결정되니까 자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야 우리는 절대 10억 밑으로는 팔지 말자는 거지. 10억 이하로 내놓지 말자. 내놓는 분야 회원들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속으로. 그래서 분야회에서 담합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10억 이하로는 팔지 말자 이거지. 자 그게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읽어볼게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것. 특정 가격 이하로 여기가 포인트.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 이런 거지.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것. 특정 가격 이하 10억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요겁니다. 요건데 잘 보시면 이제 끝났어 이제 분야회에서 이 비협조적인 사장님을 응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협조문을 보냈는데 안내문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그래서 분야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동산 사장님이 광고 올린 거에 대해서 그 매물에 대해서 9억 2천 올렸고 막 그랬어. 그거에 대해서 허위 매물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이버 이런 데다가 허위 매물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뒤에 광고를 하게끔 매뉴얼이 돼 있기 때문에 광고 올린 것은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까지 무조건 내리게 돼 있습니다. 광고 올려놨는데 허위 매물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내려야 돼. 그러면 이제 확인 절차를 거쳐요. 문제가 없으면 다시 올릴 수 있지. 올려놓으면 이번에는 또 다른 분야에 다른 총무가 또 나서가지고 또 허위 매물 신고를 또 합니다. 그럼 다시 또 내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업을 못하게끔 막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겠네. 자, 그래서 4번을 갖다 읽어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회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거 이렇게 4번.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광고하는 것을 뭐예요? 방해했다. 방해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허위 매물 신고다. 응? 이걸 광고 방해죄, 비협조적인 사장님의 광고를 방해한 거 이렇게 됐지. 광고 방해죄 이렇게. 그래서 아까
금쟁이 중에서 7개 벌써 절반 했잖아요. 근데 요 교란행위 들어가면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다. 형사처벌 되게 세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7개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저기 218페이지로 오시고 앞쪽으로. 요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내용이 있어서 좀 봐야 될 게 있고요. 내용이 별로 없어서 간단히 지나갈 것도 있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가는데 우리 교재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순서가 거기 보면 218페이지 봅니다.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나머지 7가지를 할 텐데 7가지를 갖다가 이제 강약을 줘서 할 거니까 잘 보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온 건 안 하겠습니다. 자, 거기 218페이지 보시면 네모 1번, 다이아몬드 1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 이거거든요, 이거. 자,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최근에 잘 나오는 거예요. 중개상물. 토지, 건물, 부동산이요. 그걸 어떻게 하면 걸려요?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이게 매매업이에요. 업이라는 건 뭐예요?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반복적으로 한다고. 못하게. 왜 못하게 할까? 부동산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손님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걸 할 수 있으면 돈 벌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 금쟁이는 법에서 못하게 돼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자격증 따시면 어떻게 해야 돼? 몰래 다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돈 버는 거예요. 땅을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금쟁이에요? 금쟁이지. 부동산이니까 이게. 자, 건물을 샀다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을 해. 상가나 주택 같은 거 임대 사업을 하신다고. 금쟁이요? 임대업은 하지 말라는 짓이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매매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임대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이렇게 고민을 하죠. 하지 말라는 건 매매업이야. 그럼 임대 사업은 해도 괜찮지. 금쟁이 아니죠? 오케이. 나중에 임대 사업, 임대업 많이 하세요. 안 걸려 법에. 전혀 안 걸려. 자, 여기 보면 건축 자재. 건축 자재가 뭔지 아시죠? 뭐 창호라든지 아니면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거. 건축 자재를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해. 금쟁입니까? 금쟁이 아니죠?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샀다 팔고 해야지. 이런 건 아니야. 자, 밑줄 그을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거예요. 자, 가봐요. 219페이지 가시면 밑에 다이아몬드 2번 빨리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 봐야 될 게 뒤에 남아있어요. 다이아몬드 2번 보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유용케 하는 행위라고 돼 있죠. 제목만 보고 끝이에요. 밑줄 그으시면 안 돼. 자, 칠판. 여러분이 부동산 상님인데 동네에서 이 나이 잡수신 분이 와가지고 내가 손님을 끌고 올 테니까 계약이 되면 좀 떼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일명 중개 브로커. 자격증이 없는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신 분 계셔요. 나이 좀 있으시고요. 이런 분한테 물건 소개받으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넘어가면 돼. 자,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가면 네모 3번이 있는데요. 자,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지금부터 보는 게 금쟁이가 여기 교란행위 빼고 7가지가 있지만 내용이 많고 잘 나오는 게 이게 초과보수.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봐봐요. 220페이지야. 다이아몬드 3번.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32조에 따른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명목이 됐든 간에 32조에 따른 보수나 실비, 32조에 따른 보수나 실비가 뭐예요?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 복비, 실비, 중개활동에 대한 대가. 32조가 중개보수, 복비. 그건 법정 한도가 딱 정해졌거든. 중개보수는 법정하다고 딱 정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법정 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걸린다고. 그러니까 많이 받았을 때 걸리는 거. 많이. 무엇을? 복비를.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3번 제목을 딱 보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세 가지를 알아두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동산 사장님이 하는 활동 중에 보면 중개 아니고요. 중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분양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첫 시간부터 막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분양대행은 중개요 아니에요? 중개는 알선, 소개가 중개잖아요. 대행은 뭐예요? 너 나가. 내가 대신해 줄게. 이거잖아. 더 심하게 해주는 거잖아, 이건. 그러니까 알선과 대행은 틀려요. 알선은 그냥 잘해봐 이거지만 우리 대행은 뭐예요? 완전히 밀쳐내고 대신해 주는 거잖아. 더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어서 이거 해주고 받은 돈이 분양대행료인데 이거 한 채 분양시켜주면 한 채당 1,000만 원씩 줄게. 이게 분양대행료예요. 분양대행료는 중개보수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게 딱 감이 와야 돼. 아니기 때문에 분양대행료를 1,000만 원 챙기든 2,000을 챙기든 안 걸려. 복비를 많이 받았을 때만 걸리는 거라고요, 법이. 응? 그 다음에 영업권 알선행위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상가 중개하다 보면 순댓국집인데 그거 권리금 5천만 원에 순댓국집을 인수한다 그러면 그 인수받은 분은 그 순댓국집과 관련해서 뭐 자리가 좋다든지 뭐 단골이 확보돼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요 시설 주방시설 투자한 게 있더니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5천을 주는 거라고. 그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업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례에서 배우셨죠. 그러니까 영업권을 소개시켜봤자 이것은 중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선해주고 받은 권리금의 10%를 받기로 했다. 그래서 받았다. 이건 복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복비가 아니기 때문에 한도가 없어. 한도가 없으니까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로 걸리지 않는다. 이러지.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지금 별표되어 있잖아요. 중개활동이 아닌 거에 대한 돈을 받은 것은 법정 한도가 없어서 많이 받아도 금지행위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 이게 우리 교재에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보니까. 어디 있냐면 여러분 저기 221페이지 가보세요. 221페이지 동그라미 5번 셋째 줄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가 밑줄 그으세요. 나머지 밑줄 그으시면 안 돼요.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가 주택의 관리 대행이나 상가 분양 대행업을 수행하고 받은 보수나 상가 권리금의 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대가의 경우라면 이는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사법상의 중개보수 초과 수수를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그 세 줄, 그 정도입니다.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세 줄. 네. 그러니까 분양 대행료를 많이 받거나 또는 영업권 알선하고 그 대가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지행위로 걸리지 않는다. 이거고 또요. 두 번째는 요겁니다. 이거 초과해서 많이 받았을 때 금지. 받아야 금지행위. 이게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이걸 중개해주고 중개보수를 갖다가 다른 명목으로 받았어. 사례비로 받고 수고비로 받고 광고비로 받고 그래서 300을 더 받은 거예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중개보수는 한도를 딱 맞춰서 받은 거지. 그래 놓고 사례비로 300을 더 받았어. 그러면 이때는 초과보수가 돼서 금지행위가 됩니까? 예? 금지행위 아니에요. 중개보수는 100만 원 받고 사례비, 수고비, 광고비로 또 받았는데 300을 더. 금지행위입니까? 아니 아까 지금 제목에서 뭐라고 읽으셨어 지금?
제목을 제 혼자만 읽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3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를 어디다 버린 거예요, 그 읽어놓고.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다 합친다. 근데 이게 합쳐야 정상이지, 제정신이지. 다른 명목으로 받은 걸 합치지 않는다면 다 빠져나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합친다. 이게 두 번째 별표야, 이게. 그래서 이건 초과보수. 심지어 중개보수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중개해주고 한도가 이건데 300을 받았어. 사례비로 수고비로. 그러면 금쟁입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쉬워.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지. 합쳐서. 응? 자, 중개보수가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딱 받았어. 그런데 고맙다고 해서 그림을 한 점 줬어. 그림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네. 금지행위요, 안 해요? 무조건 금지행위요. 그림이 10,000원짜리야. 그래도 금지행위라고 시험 보실 때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유형이 세 번째. 아, 이런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는 인간을 배우는 게 아니야. 지금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아먹고, 그죠? 고맙다고 선물 세트 10만 원짜리 받았어. 금지행위 아니에요? 금지. 고맙다고 해서 골프채 세트를 하나 받았어. 되게 비쌀 건데. 받았어. 다 금쟁이야. 시험 볼 때는 금쟁이라고 하셔야 돼. 인간적으로 하시면 안 돼. 너무 인간적인 분들이 많아. 그러면 안 돼. 법적으로 따져봐야 돼. 자, 그래서 그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자, 거기 220페이지 보세요. 다이아몬드 3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첫 줄. 중개보수 이외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뒤에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금원이 돈이에요. 금액이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 사례비나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도 합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또 갑니다. 자, 법정 한도가 여기 보면 칠판 다시. 혼자서 또 읽고 계신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그냥 밑줄 그은 것만 읽으셔야 된다니까. 왜 이렇게 고생을 하려고 그래? 힘이 남아 도는 거예요, 지금. 제발 고생하지 마시기를. 고생 안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학원에 나오는 이유는 고생 안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자, 많이 받으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조르고 있어요. 조르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입금을 안 시켰어요. 금지행위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받아야, 받은 순간에 금지행위가 되거든. 이렇게 조르는 거, 이것만 갖고는 금지행위 안 돼. 근데 결국은 굴복해서 300만 원 주기로 했어. 한도가 100만 원인데. 금지행위요? 아직 입금은 안 됐고. 아직 입금은 안 됐고. 금지행위요? 아니지. 아직도 아니지. 받으려고 했다는 거지. 아직 아니야, 이건 금지행위야. 근데 좀 이따 입금 문자가 떴어. 300만 원 들어왔네. 100만 원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드디어 금지행위. 그랬는데 300만 원 줬던 사람이 다음에 봄 돼가지고 중개사 학원을 끊더니만 중개사법 시험에 수업 시간에 가서 들어보더니만 내가 지금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 거 보는데 많이 줬다고 하면서 뭣도 모르고 많이 줬다고 하면서 돌려달라고 막 사무실 쫓아온 거야.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그래가지고 구청에 이른다고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구청에 이른다고 하면 되게 겁내. 그래서 놀래가지고 더 받은 200만 원을 돌려줬어. 자, 그러면 금쟁이를 저지르지 않은 걸로 바뀝니까? 아니지. 여전히 금쟁이 저지른 거예요. 돌려줘도 소용없어. 금쟁이 저지른 건 저지른 거야. 다만 돌려줬기 때문에 이제 제재 받을 때 조금 감안을 해주겠지.
금쟁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엎질러진 무이라고 해. 자,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좌 수표로 받았어. 근데 나중에 은행에 가서 청구했더니 은행에서 잔고가 없다고 해서 안 주더란 얘기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금쟁이가 됩니까요? 부도 나서 한 푼도 못 챙긴 겁니다. 그래도 뭐예요? 우리 판례는 본다. 억울하겠네. 한 푼도 못 챙기고 금쟁이가 돼서. 응? 당좌 수표 케이스에 받아야 금쟁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220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거기 보면 둘째 줄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밑줄을 긋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여 액면금액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 처리되거나 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경우일지라도 금쟁에 해당된다. 요거 받았을 때만 금쟁이가 되는 거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저기 교재 갑니다. 223페이지 가고요. 증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거기 제목을 한번 보십니다. 제목 223페이지 다이아몬드 5번 보시면 제목 볼게요. 관계법령에서 나온 거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금지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금지시켜놨어. 그 앞쪽에 뭐가 금지됐습니까? 앞쪽에 양도나 알선이. 자, 그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증서의 동그라미. 이게 금지 증서예요. 금지 증서가 뭔지를 지금 몰라요, 우리가. 근데 금지 증서가 양도가 금지됐다는 거야, 양도. 앞에 보니까. 알선이 금지됐다고. 그런 증서에 대해서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 동그라미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 동그라미. 그러니까 칠판 보면 이제 다 끝났어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쉬워요. 금지 증서 얘기입니다. 증서가 핵심적인 단어. 근데 이게 양도 금지야. 알선도 필요 없어. 양도를 못하게 해놨다 이거지. 그럼 양도 못하는 걸 갖다가 중개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양도 못하는데. 한번 팔아먹는 것도 안 되는데 사타 팔고 반복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런 양도 금지 증서는 중개해주거나 매매를 하면 걸려. 그럼 법에서 양도를 막고 있는 증서 뭐가 있냐? 이거. 청약통장. 청약통장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청약통장은 그 갖고 있는 사람이 무주택 서민이고 그러면 분양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끔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제도인데 그걸 사고팔고 해서 특히 산 사람이 그걸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거래 못하게 돼 있어요. 통장. 그 다음에 이거 철거민 딱지. 우리 중개대상물 할 때 이 철거민 딱지는 거래가 불법이라고 공부했어요. 예.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이런 거 공부했다고. 그 철거민 딱지는 관련 법령에서 양도 역시 금지시켜야 돼요. 거래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민 딱지를 갖다가 팔아주는 거나 철거민 딱지를 샀다 팔고 하면서 돈 벌고 있는 거나 싹 걸려 그런 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별거 없는데 조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4군데 딱 치시고 나면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증서야. 그 증서가 뭐예요? 철거민 딱지하고 청약통장이지. 그러니까 청약통장이나 철거민 딱지는 중개해주면 안 된다고요. 사타 팔고 해도 안 되고. 자, 그래서 밑줄 긋고 쉬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다이아몬드 5번 밑에 가로 1번에요.
둘째 줄 끝부분. 이러한 증서의 대표적인 예는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 상환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게 철거빈 딱지예요, 이런 게.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이 철거빈 딱지예요. 이런 것은 중개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224페이지 가시게 되면 가로 3번 보세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걸 잔뜩 써놨네요. 가로 3번에 관련 증서, 증서가 아닌 것은 중개해 줄 수 있다고 지금 제목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증서에 안 들어가는 것은 중개해 줄 수 있다. 이 증서에 안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파트 분양권. 사고 팔 수 있잖아, 원칙이.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해 줬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도 투기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건 예외라고 생각하시고, 원칙은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고 여기에서 얘기한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고. 됐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또 나머지 좀 더 해야 됩니다.